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단의 대책이라는 이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32만 호를 비롯해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공급될지 불확실합니다. 대책 발표 이후 현금 청산한다고 하여 빌라 등 단독주택의 거래가 멈추고 새 아파트는 더 인기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논란 4가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21년 2월 4일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의 핵심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입니다. SH나 LH 등 공공주도의 개발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 내 222곳을 우선 추진 검토 구역으로 지정했지만 구체적인 입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가 대상이고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필요한 노후주거지입니다. 두 사업 모두 공공이 민간의 토지를 넘겨받아 부지를 확보하고 직접 개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 동의율을 약 67%로 낮췄습니다. 기존 재건축, 재개발의 주민 동의율 75%에 비해 10%가량 낮습니다. 주민의 10% 동의만 있으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 과반수 동의로 사업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합이 1년 내에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확정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은 자동 취소가 됩니다. 문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분쟁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체 주민의 약 33%가 이번 사업에 반대하더라도 공공은 강제 수용으로 해당 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때문입니다. 토지 수용으로 재산권을 박탈당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법적 분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공공의 토지 수용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저소득층은 외곽지역으로 몰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정부는 보유주택이나 토지 등을 현물 선납한 주민에 대해선 우선 공급권을 부여합니다. 우선 공급권을 원하지 않는 주민들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기존 재개발 사업에서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 대부분은 보유한 주택이 유일한 재산인 저소득층입니다. 현금 청산 받더라도 도심 내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외곽지역으로 밀려날 우려가 큽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달라지는 점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사업 절차 측면에서는 먼저 조합 플러스 관리처분 방식이 공기업 단독 플러스 현물 선납 방식으로 바뀌고 개별 심의는 통합 심의로 평균 13년 소요되는 사업 기간이 5년 이내 2주로 바뀌게 됩니다. 사업 측면 내용에서는 조합원 기본 수익이 일반 방식의 기본 수익의 10%포인트에서 최대 30%포인트 더 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허가 등 사업 리스크를 공기업이 리스크를 전담하고 재초환과 2년 실거주 의무를 배제하게 됩니다. 기부채 비율이 20에서 25%에서 재개발은 15%, 재건축은 9% 내외로 줄어들게 됩니다. 재건축의 경우 공공임대 의무가 없지만 공공직접시행의 경우 재건축도 5에서 10% 공공임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정비계획상 용적률은 추가 용적률 플러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재정착 지원도 추진하게 됩니다. 월 소득 없는 고령자 등 부담 능력이 없는 토지 소유자를 위해 추가 비용 없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이익 공유제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전세금 반환 여력이 없는 집주인에 대해선 요건 충족 시 전세금 반환 대출이 가능한
보증상품을 지원하고 세입자도 이주비 지원과 인근 공공임대주택 등 임시거주지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후에는 해당 물량의 일부를 재정착 공공임대로 활용하되 우선순위를 정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모든 절차는 주민희망시에만 시작되고 공공이 협의 없이 사업을 강제하거나 수용하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옥주들이 월세 수입이 가능하도록 리츠와 같은 구조를 만들고 주택 구입이 어려운 사람은 공공자가주택이나 환매 조건부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사 공급 대책으로 재산권 침해 논란과 현장 및 정부의 대응입니다. 입주권에 대해서 입주권 없는 현금 청산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입주권은 추가 혜택일 뿐 현금 청산이 법에 근거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선의의 피해자 발생에 대해서 현장은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해도 공공주도 개발이 되면 쫓겨나야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 정부는 손바뀐 많은 지역에선 사업 추진을 안 한다. 선의의 피해자 생길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처분입니다. 개발 예정지 빌라 단독주택 소유자의 처분이 어려워진다. 이러한 현장 반응에 대해 정부는 향후 수익을 포기하고 팔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입니다. 공공주도 개발 가능성이 없는 신축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는 현장 반응에 대해서 정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 공급 예정 물량이 늘면서 신축 프리미엄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급 쇼크라는 이사대책 관련 4대 논란 내용입니다. 첫째, 공급 가구수 뻥튀기. 두 번째, 5년 안에 공급이 되나. 세 번째, 참여하면 진짜 이득인가. 네 번째, 집값 잡힐 것인가. 이러한 네 가지 논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란 1, 첫 번째, 공급 가구수 뻥튀기 아닌가. 이번 대책의 공급 물량 대부분은 정비사업을 통해 진행이 됩니다. 기존 주택을 허물고 주택수를 늘려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허물어지는 주택도 상당수입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배포한 자료에는 멸실주택수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역세권 개발에는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적용을 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주택 순중 물량 기준 정비사업보다 이번 대책이 더 높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공급량으로 밝힌 전체 83만 가구 중 신규 택지 개발 및 신축 매입 약정 등을 통한 공급 물량을 제외하면 47만 가구인데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이 중 순수하게 늘어나는 새 집은 11에서 16만 가구입니다. 또 도심의 빈 호텔 등을 개조해 청년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4만 1천 가구와 신축 매입 6만 가구 등 10만 1천 가구는 임대주택입니다. 2023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계획조차 입주가 아닌 건축허가 매입약정 시점 기준입니다. 신축 매입은 민간이 지은 집을 LH 등 공기업이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공급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논란 두 번째, 5년 안에 공급이 될까? 이번 대책은 2025년까지 도심에 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와 83만 가구를 지을 땅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서울에서 공급되는 32만 3천 가구는 민간에 의지한 땅으로 정부의 계획과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또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기존 13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5년은 사업 완료 후 입주까지가 아니라 주민 이주 개시 시점입니다.
통상 이주 완료 후 철거와 착공을 거쳐 새 아파트로 입주할 때까지 적어도 3년의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교통대책은 물론 학교, 공원 등 기본적인 도시 구성 요소에 대한 준비 없이 무작정 주택수를 늘릴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많습니다. 기반시설 구축과 도시 경쟁력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개발지 인근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사업은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20년 발표한 8사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인 태릉 골프장과 과천청사 부지의 경우 개발 대상지가 정부 부지인데도 지자체와 주민의 반대 등으로 아직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릉 골프장 83만 제곱미터 부지에 1만 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경우 닭장 같은 고밀도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해질 것입니다. 신규 택지 개발에 반대하는 과천시 주민들도 과천청사 부지에 4천 가구를 짓는 것은 인구 5만 명인 과천시의 자족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란 세 번째, 진짜 참여하면 이득이 될까? 공공주도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등이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용적률 인상, 재초안 면제 등으로 발생한 이익의 최대 30%만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가고 나머지는 공공이 가져가게 됩니다. 건축하기만 하면 아파트가 완판되는 상황에서 토지주를 유인할 인센티브로 작용할지 미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논란 네 번째, 그렇다면 집값이라도 잡힐 것인가? 기존 재건축 재개발 추진 지역에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북 지역은 정부가 제시한 다양한 인센티브에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조합을 배제하고 공공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주택의 품질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단지의 고급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명품 아파트를 강조하는 강남에선 공공시행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사업이 시행될 구역 내에서 토지나 건물을 산 사람은 입주권이 나오지 않고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현금 청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과도한 재산가 침해이며 거래의 위축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 절대 안 될 오래된 주택이나 비싼 신축 아파트만 골라서 사야 합니다. 다만 다음 달 예정된 공공개발관련법의 실제 입법 과정에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예외 규정이 도입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공공주도 예상 사업지가 많은 서울 강북은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공공개발과 상관없는 강남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강남과 강북의 집값 차이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